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2월 4주차 방송이고요. 구정연휴 이후 증시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증시가 하락을 지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 특히 이제 코스피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이에 따른 향후 장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급락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월 초죠. 2월 아마 증시 이벤트에서 2월 초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시장이 이상하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장기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이 급격하게 이탈을 해서 되게 시장이 이상하니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에서는 그 후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년물 미국 국채가 2.85까지 갔고요. 유가가 65불, 거의 70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구정 전까지는 최대한 현금 비중 높이고 시장 방향성 관망하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짧게 하고 보유 기간을 최대한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고 장 초반에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3월 금리 인상을 선반영 중이다. 그래서 3월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같은 급락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역시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급락에 따른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핵심은 외국인이 매도세가 종료가 돼야 된다. 결국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차트를 보면 일단 시장이 이게 제가 이제 급락 경고를 했던 부분이죠. 시장을 현금화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긴축 발작이라 그러죠. 이제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에 굉장히 수년간 거의 10년 넘게 거의 9년간 익숙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시장이 익숙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고 물가도 갑자기 1월에 오른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시장이 발작을 한 거죠.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저금리에 익숙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보면 10년물 국채는 2.88%인데 3%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열려는 있지만 시장의 충격은 뭐 지금처럼 크지 않을 거다. 3% 가도. 그다음에 오일도 61불로 좀 떨어졌죠. 예. 유가가 막 떨어지긴 힘들어요. 그 사우디 아람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코 상장이 올해 하반기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그때 급락할 때 우리가 A 지점일 수도 있다. 어떤 시장의 오랜 기간의 상승 추세가 기스가 갔다. 그리고 나서 B 지점처럼 그 관망 그 100m로 막 달리다가 100m 되는 쯤에 딱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기스가 나도 바로 급락하진 않거든요. 대신에 B 구간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아래 위로 큰 구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C지점처럼 되는데 C지점이 될 때는 어떤 거냐 향후 금리가 여러분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기업 실적도 그만큼 못 오른다. 하락한다. 그러면 18년 하반기 오는 19년 초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C지점은 18년 하반기부터 19년 초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제 18년 하반기도 좋으려면 금리가 점점 오르는데 기업의 어닝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네. 생각보다 버티님이 강하네.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주가와 금리는 반대예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그 기업의 실적도 늘어나고 금리도 오르는데 일정 부분은 일정 기간은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기업의 어닝이 꺾이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 장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역금융 장세인데 어쨌든 그 지금은 B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이 커질. 작년까지는 그 이따 좀 이따 그럼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상승하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사서 갖고만 있었으면 누구나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라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3%, 근데 현재 2.88%까지 올라왔고 유가가 61% 떨어졌고요. 환율이 1,079원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위 지표 3%, 70달러, 1,030원이 되면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IT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월 말까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의 상승 추세는 일단 훼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작년처럼 쭉쭉쭉 올라가고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오는 말 종합해 보면 3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대신 그리고 작은 이벤트에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 뭐가 있어서 갑자기 300포인트가 떨어져요. 다우가 300포인트 떨어지고 200포인트 빠지고 그 다음날 아침 증시하면서 우리 증시가 개파락하고 이런 날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의 폭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세가 훼손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변동이 적은 업종이나 종목에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기업의 이익이 변동이 적은 거는 수익률이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수익을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수익을 길게 보려면 수익을 크게 보려면 주식을 좀 길게 갖고 가거나 아니면 단기에 모멘텀이 있는 막 급등주를 해야 되는데 급등주는 제외하고 장기로 갖고 있는데 지금 장기로 갖고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예전에 10% 20% 수익 보셨던 분은 10% 보셨던 분은 5%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어쨌든 시장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코스피 외국인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이제 스타일 매매 스타일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트레이딩 바이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셔야 된다. 이제 단기 매수 관점으로 해야지 그 작년같이 바이 앤 홀드 사고 보유하는 전략은 이제 안 된다. 작년에는 상승이란 추세가 그 명확했어요. 변동성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달에 좋았던 게 이번 달에도 좋고 이번 달에 좋았던 게 다음 달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갖고 홀딩하는 거 보유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수익을 짧게 잡고 이제 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작년에는 홈런을 노리기 위해서 좀 여러 타석에 들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고 안타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타일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걸 매매에 있어서 그런 스타일 전략을 트레이딩 바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 단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증시를 보면 이렇게 증시 조정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치면 아직 안 됐지만 시장의 색깔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주도하던 이제 제약 바이오가 주도하던 그런 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치주에 관심을 갖는데 가치주가 뭐냐?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IT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도 여전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삼성전자만 봐도 11월에 뭐 매도 리포트 나오고 했죠. 뭐 너무 높다, 뭐 성장이 가로막혔다.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 막 빠지기 시작해서 220만 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관에 컨퍼런스 할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마침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의 실적,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근데 둘 다 작년에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시점엔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 하이닉스를 사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번 주 장을 또 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덩달아 이제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도 좋아지는데, 단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업종별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슬림화된다, 또 종목이. 작년에는 뭐 반도체 장비주다 하면 웬만한 거 사면 다 올라갔잖아요. 이제 안 그렇다. 그 중에도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반드시 개별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신용이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사시면 안 된다. 아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그러니까 그 기관이 특히 이제 주도하는 건데, 정부 정책에 수혜가 되는 테마들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활발한 테마는 뭔가요? 치매죠, 치매. 치매 관련주가 엄청, 왜? 치매가 왜 갔습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 때문에 그 테마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테마 중심으로 봐야 된다, 기관. 그리고 기관이 2월 말까지는 뭐 이렇게 그 막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KRX 300 때문에 뭐 이제 인덱스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이거 덜어내고 저거 사야 되면, 기관에 매물이 좀 있어요.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외국인은 이런 테마에 잘 손 안 대요. 셀트리온, 그 외국인이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뭐 신라젠 이런 거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철저히 실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려면 개인과 기관에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기관이 지금 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집중해야 될 건 가급적이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다 낮추고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그 집중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개별 테마. 근데 테마는 이제 그 개인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특히 이제 저희 직장인 대상으로 한 방송 아닙니까? 직장인이 그 테마 움직임을 팍팍팍 이렇게 파악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헷갈리시는 게, 테마인데 테마에서도 뭐 이제 성장주 제약바이오가 꺾였다는 게 아니라 테마에서도 뭐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건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테마별 개별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 자, 이제 최근 이제 2월 3주차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매수세 부활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엄청 떨어졌네요. 그죠? 긴축 발작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실적 모멘텀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차별적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 코스닥의 주인은 기관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는 거죠. 그걸 외국인이 사야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등의 지점을 50%로 봤을 때 2475고요. 이때까지를 아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요 부분까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업종 반도체 중심으로 갔죠.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뭐 이런 거. SK 하이닉스. 바이오주는 뭐야? 시총상위 대형주. 결국 바이오주가 간 건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3주간의 증시 차트 2월 1주차 하락했고 2월 2주차 완전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2월 3주차에. 근데 여기는 여기 보실 게, 그 2월 3주차를 보면 밑에 이제 밤색 선이 있죠. 이게 등락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주가는 상승했으나, 지수는 상승했으나
등락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제한된 종목 중심으로 올라갔다. 결국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부활이 됐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지속 여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외국인이 샀죠. 예, 기관도 이제 따라 샀고 이게 결국 그거 산 거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네 개를 산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2,475까지 들어왔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립적이다라고 분이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은근히 또 장비가 올랐어요. 원래 올해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장비에 대해서 뭐 반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과 특히 중소형주는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빈익빈 부익분 장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외국인 현황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뭘 사고 팔았는지. 자, 외국인이 매도한 거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종목을 팔았죠. 그리고 소재 롯데케미칼, LG화학, 고려아연, 철강화학을 팔았고요. 이제 소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제가 1월달에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 금융, 은행을 팔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안 좋습니다. 공급광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팔았고요. 산 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요 세 개를 사면 일단 코스피 시총의 25%를 산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바이오로직스 샀죠. 현대차, 포스코 사니까 그냥 코스피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산 겁니다. 외국인이 이런 게 이제 싸다라고 많이 느껴진 거죠. 근데 포스코는 좀 그렇죠. 그 호에세라고 해서 어쨌든 그 센티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철강에 관련된 뭐 관세를 부과한대잖아요. 근데 포스코 잠깐 말씀드리면 포스코는 미국향 수출이 5%뿐이 안 돼요. 세아제강 이런 건 25%인데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별로 안 크다고요. 근데도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 센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하셔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포스코는 5%뿐이 안 됩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자, 2월 3주차 코스닥 시황 한번 보시죠. 10월부터의 차트인데 자, 급락했다는 횡보 구간인데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지만 이거는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주의 판단을 더 해봐야 됩니다. 아직 진입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 그냥 누워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업종과 종목들은 접근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등이라 할 수 없죠. 좀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875까지를 반등 구간이라 보는데 아마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어떤 놈들이 반등을 할 거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데 시총 상위가 갈 거냐? 뭐 이런 거. 아무래도 가면 그럴 게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올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임주가 관심이 좀 가고 있죠. 근데 게임이 뭐 NC소프트, 넷마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소형 게임주라는 거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개별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정책 테마, 치매 치료제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그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도 이제 올해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에 관심 가지신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코스닥 3주차 2월 1주차 하락하고 뭐 2주차부터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업무리 보면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뚜렷한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단점이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개인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이 그러다 최근에 팔았죠. 자, 이렇게 되고 있죠.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직 코스닥을 좀 관망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테마 중심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정책 테마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외국인 해외 현황 보시면 외국인은요 제약 바이오 업종을 팔고 있습니다. 신라젠, 동구바이오 제약, 차바이오텍, 알리코 제약, 삼천당, 레고캠 바이오, 젠백스, 바이오로메드, 온스테 임플란트, 그죠? 그리고 IT 업종을 사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원익, IPS, SFA, PSK, 유니테스트, BH, 바텍, 유니셈. 이 중에 이제 PSK, 유니테스트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게임 업종 중에 그 위메이드, 웹젠 이런 중형 사이즈의 게임주가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IT 업종 중심으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빨라지는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이 작년과 틀리게 이제 올해 미국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라고 예측이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채뿐만 아니라 단기채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상 충격을 선반영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향후 된다고 해도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예상보다 적을 거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땐 사야죠.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게 증시 대기 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188조로 사상 최대고요. 2월에 주식형 펀드로도 6,538억 원이 순이입됐답니다. 그래서 슈팅 장세가 나온다. 슬림화되고 개별 종목 장세가 코스닥은 간다. 그러니까 빈입빈 부입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근데 이제 반면으로 매물을 쏟아내는 기관이다.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기관이 1조 2천억을 매도했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 ETF 대규모 매도가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ETF 대규모 매도가 눈에 띕니다. 물론 은행이나 보험은 일정 부분 사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ETF 말씀드리죠. 최근 ETF 일평균이 대금이 2.8조, 작년에 2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ETF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2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관의 현재 포지션은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관심 갖자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는 아직 활발하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셀트리온 블랙홀 효과가 있다. 뭔 얘기냐면 이제 그 코스피의 지수를 추종하는 하여튼 패시브건 액티브건 특히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수익률을 최소한 맞춰야 돼요. 근데 셀트리온이 비싸서 내가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지만 셀트리온이 계속 올라가면 나도 저거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시장 수익률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어쨌든 1.8초 정도의 대기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동구 바이오 제약 이런 거 아까 보셨던 이제 알리코 제약인가요? 이런 것들이 역시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 대기자금이 많으면 IP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좋고 성과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통계상으로. 근데 IPO 종목은 이제 따질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도박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제 IPO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가 아니라 제가 관심 가능이라고 쓴 게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IPO 종목 하다못해 지금 코넥스인가요? 거기도 되게 잘 간다 그러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고 코스닥은 금주까지 일단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시장은 급등도 추가 하락도 하지 않는 어떤 이제 박스권의 제한적인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이제 IT 외국인 수급이 따라가는 IT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 테마, 특히 이제 2월 말에 핀테크 무슨 로드맵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핀테크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24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쟁취체크 2월 5주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